갔는데 그 강사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4박 5일 동안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오리엔테이션을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 책자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내가 이제까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기도 돼 있고 담배를 사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막 10년씩 15년씩 전체 인생 중에 10년 15년 막 20년씩 담배를 피우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게 굉장히 내가 여기에다 많은 걸 투자했구나, 돈과 시간을 투자했구나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회기 때 이제 그 사진은 아니에요.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건데 1회기가 담배와 함께한 나의 인생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반포에 있죠. 반포에 있는 그 카톨릭 여기 의과대학 위에 이제 이 캠프가 있었는데 입원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합숙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합숙하신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연배가 좀 지긋한 분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캠프에 들어오게 됐는지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했는데 쭉 도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70대 되신 분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저 연세에 뭐 굳이 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본인도 아마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이가 70인데 70이 넘었는데 굳이 지금 담배를 끊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근데 이게 체질에 따라 다른 건지 담배를 그렇게 오래 피우셨는데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굳이 내가 끊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손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보여봤습니다. 손녀가 태어났는데 이제 막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놀아주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손녀가 약간 할아버지한테 올 때 이제 담배 냄새가 나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손녀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연배가 저 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들 담배를 끊는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부흥의 분위기 비슷하게 돼서 막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저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나도 끊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우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자 할 때 그쵸? 이렇게 2026년 됐는데 내가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변화하려고 할 때 야, 이 사랑이라는 게, 이 가족이라는 게 강력한 변화의 동기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4박 5일을 들어오셔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료를 이게 그분들이 수료한 건 아니고 이게 인터넷에 꽤 많더라고요. 그 캠프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료를 하는 거죠. 여러분 2026년 새롭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론 설이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됐다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8시 이후에는 안 먹겠다! 결연한 각오를 하다가도 저도 먹을 때가 있는 게 쿠팡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요기요 이런 데서 50% 할인 쿠폰이 딱 핸드폰에서 울리면 약간 무슨 파블로프의 개처럼 시키고 있는 처럼 솔직히 제가 저녁 때 계속 야채를 먹었었거든요. 고백합니다. 어제 진짜 꽤 큰 쿠폰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로제 떡볶이를 시켜 먹는 저를 발견하겠습니다. 먹고 나서 되게 후회했어요. 아침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놓쳤어요. 2번 갈아타고 왔어요. 이런 후회했죠. 저도 요즘 10일 연속 야채를 저녁 때 먹었는데 그러면 힘들죠. 운동 1000만이 다 뛴다고 하니까 나도 뛰어야지 하지만 겨울이 왔어요. 제가 나가보니까 10일 연속 뛰었거든요. 나가보니까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런너들이 없어요. 그래서 런너들끼리 요즘 겨울에 마주치면 너무 반가워. 그러니까 화이팅!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너무 반가워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 아시죠? 12월 정도 되면 광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헬스클럽 광고거든요. 그 PT 포함해서 49만 원. 제가 최근에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놓고 한 얼마나 다니시나요? 1월달, 2월달 다니고 나서 어떻게 하죠? 헬스클럽 좋은 일만 시켜주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계획은 많이 세워요. 막 코딩도 해야 되겠다. 코딩 요즘 필요는 없죠. AI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는다는 거죠. 근데 변화가 어려워요. 변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변화하고 싶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한다는 게 이거 섣불리 저렇게 해봤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건 운동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허리 나간다 무릎 다친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 저 러닝 시작했을 때 너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야 예전에 했던 게 더 좋아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번거롭고 더 불편한 것 같아 그러면서 예전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신앙에 있는 분들 교회에서는요 예전에 이 논쟁 저는 그걸 직접 겪었습니다. 뭐냐면 이 강대상 있는 그 위에다가 드럼을 놔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걸로 이제 당회 장로님들이 모이셔 어른들이 모이셔서 교회 어른들이 모이셔서 드럼을 거기다 놓는 거는 죄다. 드럼을 치면 안 된다. 이 논쟁이 있을 정도. 네. 그래서 뭐냐면 옛날 방식이 더 성경적이다. 그거 아닌 것 같다. 지금 드럼이 다 있어요. 옛날 그거 갖고 논쟁까지 했다. 변화에 대한 뭐가 있다? 저항이 있다. 변화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최근에 추적 60분에서 이 변화의 저항에 대한 내용이 있기를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최대 관심사 AI에 대한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이게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지금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근데 이게 변화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막 두려워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 보면 어떤 가정주부인데 물건을 사가지고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제가 봐도 참 손해를 입었더라고요. 근데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150만 원이 들어가요. 변호사 아주 적게 들여도. 근데 자기가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소장을 작성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이 변화된 거죠. 네. 사람이 이 변화에 대해서 갖는 태도들을 보면 변화를 방해하는 세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죠. 뭐냐면 여러분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변협에서 모를까요? 이 AI가 어차피 지금 이렇게 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존의 이익을 우리 이득권을 위해서 못 바뀐다. 우리가 야채를 먹으면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왜 안 먹나요? 그렇죠? 네. 또 어제 로제 떡볶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지만 먹었지 않습니까? 사실을 안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을 준다고 해서 야! 너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하고 애들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을 준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애들이 안 하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죠? 그거 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한다. 또 강제력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청소를 하려고 방 청소를 하려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딱 빗자루 들었는데 어머니가 딱 문 열고 들어오더니 너희 방 이게 뭐야? 청소해.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청소를 하나요? 하기가 싫어. 하려고 했는데 하기가 싫어. 강제력을 이렇게 하니까 하려고 했던 건데도 하기가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안다고 해서 두려움을 준다고 해서 강제력을 준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 변화하는 신용은 하지만 이렇게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를 촉진하는 세 가지 요소는 뭐냐? 이 내용들이 이 얘기를 말씀드렸네. 급하게 가다 보니까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제가 코칭에 대해서 1월, 2월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로 읽어야 될 책이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왔고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변화를 방해하는 세 가지. 그럼 변화를 촉진하는 세 가지는 뭐냐? 이와 반대로 건강한 관계.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얘기 기억나세요? 사실 안다고 두려움 때문에 강제력 때문에 그분도 얼마나 많이 담배 피다가 너 폐암으로 죽고 막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도 70대까지 폈다 이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근데 내가 내 손녀를 사랑하고 그 관계가
그렇죠?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 손녀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변화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4박 5일 캠프를 들어와서 변화됐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현이 있어 주변에. 나도 뛰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렇죠? 내가 또 팀워크를 또 위해서, 그렇죠? 팀워크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참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겠다. 이런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복이죠. 반복이죠. 뭐냐면 이건 뭐 너무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사람이 변화했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말로는 내가 야채 먹겠다고 얘기해도 말로는 야채 먹겠다고 그래. 근데 야채를 안 먹어. 행동이 변화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행동이 변하려면 한 30일 걸린다고 하는데 꾸준히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반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이 얘기하면서 한 회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새로운 관점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지앤노블은 과거에 90년대에 이 독립서점이나 작은 서점 반지앤노블 때문에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원성을 들을 정도로 책을 어마어마하게 팔던 회사입니다. 미국 50개 주에 600개 서점이 있었는데 199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95년에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나요. 네, 매출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라지게 생겼다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여기 보시면 휴일에 방문객 수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책 판매율도 14%가 늘었고 그 배경에 누가 있냐면 제임스 던트라는 사람이 새로운 CEO로 왔는데 이분이 배경이 뭐가 있냐면 독립서점을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형 체인이지만 우리도 반지앤노블도 독립서점처럼 운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거에서 넘어서 동네 커뮤니티 공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도 책을 냈는데, 책을 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메일이 하나 오고 저희 편집자를 통해서 이제 제안이 하나 온 거예요. 저희 건너편에 있는 서점에서 500만 원을 내면 리더스 코너라고 해가지고 딱 제 책을 진열을 해주고 막 광고를 해준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내면 더 많은 광고를 해주겠다고 왔는데 아마 우리 편집자가 돈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책을 여러분들 지금 건너편 서점 가보면 책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게 20만 원, 30만 원씩 해요. 진열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코너로 한 걸 한 500 정도 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리고 옆에까지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되라고. 1000만 원을 쓰고 그랬다는 생각도 자주 하는데. 근데 이 반지앤노블이 그걸 과감하게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그게 다 수익이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책을 놨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 직원들한테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지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당신들이 직접 골라서 진열을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럼 또 이 서점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서점 직원들 중에는 책에 대한 진정한 뭐라고 할 책을 사랑하는 사람, 책 덕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읽고 좋았다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진열을 하고 그러면서 반지앤노블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독립서점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독립서점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됐다 이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지닌 거죠. 이게 굉장히 대형 체인이지만 독립서점의 눈으로 보겠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겠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차피 우리 모두도 다 변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저는 사람이 변한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이 나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제 몸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변해요.
근데 그 변화의 방향이 여러분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또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변화가 다른 변화들까지도 촉발시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변화를 두려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좋고 건강한 새로운 관계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 변화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서 코칭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